자, 그러면 188페이지 지시약에 관련된 내용으로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시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자,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시약은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액성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액성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의 성질을 줄여서 액성이라고 한 거고요. 용액의 액성은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G자가 뭐냐, C자가 약은 알고 계시죠? 약품할 때 그 약자가 이제 빨간 약, 뭐 소화제 이런 것들을 다 통칭 감기약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말이고요. G는 손가락을 뜻하는 말이에요. 엄지, 중지, 검지 할 때 그 G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를 가리키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보통 이렇게 뭔가 야 저거 봐라 이렇게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 요거를 지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시는 무슨 뜻이냐? 시라고 하는 말은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을 이렇게 가리켜서 보여주는 거야. 야, 저기 봐, 저기 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지시겠죠. 그래서 보여준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지시약은 대체 약은 약품은 약품인데 어떤 약품이냐? 보통은 용액에다가 쓰게 되니까 용액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용액에 성분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안에 여기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어, 액성이라고 아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액성 등을 직접 눈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물질을 지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보통은 색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시약은 색깔이 있는 물질들이에요. 색깔이 없다가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색깔이 바뀐다거나 그래서 색깔을 이용해서 액성이 뭐다, 성분이 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물질을 다 통틀어서 지시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시약을 이용해서 물론 여기 있는 지시약은 아니에요. 지시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이렇게 밑에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거 외에도 더 훨씬 더 많은 지시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지시약하고 BTB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에요. 브로모티물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BTB라고 이쪽에 되어 있죠. 그래서 BTB라고 하는 지시약하고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지시약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 그리고 리트머스도 지시약인데 이거를 종이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리트머스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 종이도 사실은 리트머스라고 하는 지시약을 종이에다가 묻혀가지고 말려갖고 쓰는 거예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액체로 보통은 사용을 하는데 리트머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른 약품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약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마치 너 뭐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요. 네, 선생님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너 평소에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예, 치킨이요. 왜?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오렌지색을 띠는지, 왜 이런 색깔을 띠게 되는지, 왜 이 성질을 때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수준도 아니에요. 이 지시학의 색깔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공부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외우셔야만 합니다. 자, 외우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가 그닥 좋지 않아서 새로 하나를 써드릴 테니까 이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성과 중성,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만 지금은 지시약을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각각 어떤 색깔들이 나타나는지를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지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리트머스라고 하는 것도 약품이에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로 우리가 뭐 기억하고 있긴 한데, 리트머스 지시약이라고 하는 거가 존재하고 있고, 그 리트머스 지시약을 아까도 설명했죠. 종이에 묻혀가지고 사용하는 게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페놀프탈레인입니다. 이 순서도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밑이 네, 지키면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 네, 그 밑에다가는 메틸 오렌지요. 그 밑에는 BTB. 그 밑에는 리트머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페놀프탈레인이 산성에서 무슨 색깔이냐? 여기 있는 요 표 그대로 외우셔야만 합니다. 왼쪽에 있는 색깔은 참고하시고요. 요 색깔이 물론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색깔은 참고를 하시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외우셔야만 합니다. 무, 빨. 그다음에 빨, 주, 노, 초, 파, 빨, 파, 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무지개색 있죠? 무지개색 어떻게 되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서가 빨간색이 있으면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다고 하시다.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이 그 밑에 이렇게 있겠죠. 왜 주황이 안 나오고? 네, 주황색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지개가 떠 있으면 빨간색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나요? 빨간색의 건너편. 빨간색 아래쪽에는 주황색이 있는데 빨간색 위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없죠. 무색이죠. 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위에요. 빨간색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늘이니까 무색이잖아요. 그래서 무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무지개색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지개색 알고 있어.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순서거든요. 자, 빨주, 노, 초, 파, 보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빨, 빨주, 노초, 파 그리고 보라를 가운데다 놓고 있으면 되겠고 자, 가운데 있는 색깔들은 여기 페놀프탈레인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힌트를 또 역시 맞춰볼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빨강과 노랑을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주황 나오죠. 노랑과 파랑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초록색이죠. 빨강과 파랑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보라색이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있는 색깔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산성의 색과 염기성의 색을 합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중성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페노프탈레인, 메트로 이런 지시약은 물론 세 가지 이상으로 변하는 색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색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지시약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용된 지시약은 두 가지 형태를 나타냅니다. 우리 책에 있는 지시약들은 산성일 때의 색깔과 염기성일 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산성 절반과 염기성 절반이 섞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섞여서 한 가운데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페노프탈레인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페노프탈레인은 한 가지 색깔이 있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 상태로 되어야 나타나는 거고 색깔이 산성 상태가 되면 없어지는데 중성은 우리가 그냥 똑같이 무색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쉽게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조금 더 깊게 파고들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실제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냐면
여기 한가운데 있는 7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pH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pH 7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중성을 나타내요. 요 한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중성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8에서 1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염기성이고요. 1에서 6까지가 산성에 해당돼요. 색깔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외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한번 중성일 때 색깔만 한번 우리가 쭉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어떤 색깔 나타내는지. 이게 앞에 있는 표에도 있는 이건 실제 사진이고요. 앞에도 표에 나와 보시면 변색 범위라는 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범위에서 빨강과 노랑을 왔다 갔다리 합니다. 뭐 페노프탈레는 브로모티몰 블루 이렇게 BTB 이런 것들이 변색이 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색 범위가 어디에서 이 두 가지 색이 왔다 갔다 바뀌느냐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메틸 오렌지의 경우에는 이 정도, 이거는 산성이거든요. 그리고 브로몰티몰 블루는 이 정도에서 바뀌어요. 얘는 약간 염기성에서 바뀌는 거고요. 페노프탈레인도 이 정도 가격은 8.3에서 10.3은 염기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범주가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중성의 색깔을 한번 보시면서 실제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페노프탈레인이었죠.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거 보시면 쭉 무색에다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네, 여기요. pH가 염기성, 여기서부터 8부터 염기성이라고 그랬는데 9에서 10 넘어갈 때 바뀌었잖아요. 네, 9 보시면 살짝 연두색인데 여기서는 안 보이고요. 연두색이 아니라 아주 연한 분홍색이 살짝 있거든요. 핑크색이. 그렇지만 이 사진상에 잘 안 보이고요. 8로 오게 되면 거의 완전 무색이죠. 7은 당연히 무색이고 반응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이 색깔이 변하는 거는 8에서 10 요 정도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중성에서는 당연히 아직 안 변할 때니까 무색이겠죠. 네. 그리고 산성에서도 당연히 안 변하니까 무색이 되겠고요. 산성 전체를 그냥 무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약할 때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희미하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지만 네, 염기성에서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이걸 전부 다 빨간색으로 그냥 정리를 합니다. 염기성에서는 페노프탈레인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셔야만 합니다. 시험엔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다음에 메틸 오렌지 하라고 했잖아요. 메틸 오렌지의 변색 범위는 요 시기에 4 정도에서 바뀌어요. 3에서 5 사이 요 정도에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1, 2, 3 요 정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바뀌기 시작하니까 오렌지색이 나왔다가 7 정도 돼버리면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이 나타난다고요. 요 정도가 주황색이 나타나죠. 그리고 처음에는 빨간색이었고. 그래서 빨주노라고 하는데 지금 중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선배들까지는 여기를 그냥 외우기 쉽게 하려고 주황으로 그냥 애들한테 합시다. 뭐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빨주노로 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야 이게 변색을 3, 4, 5에서 하는데 6 넘어 아까 페노프탈레인하고 똑같죠. 페노프탈레인하고 이제 정반대로 똑같은 거죠. 여기 8, 9, 10 정도에서 바뀌니까 그냥 이걸 통째로 같은 색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성하고 산성은 바뀌기 전이니까 둘 다 무색으로 했잖아요. 똑같이 메틸 오렌지는 산성 안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빨강과 주황으로 바뀌는 일이 산성 안에서 일어나지만 주황을 이제부터는 그냥 무시하고 빨강만 시키자. 이거 그냥 빨강으로 된다고만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좀 바꿨고 중성과 염기성의 색깔은 그냥 둘 다 노랑으로 변화하는 건 여기였잖아요. 여기에서 변화가 이미 끝난 거니까 최종 색깔은 노랑이었으니까 여긴 다 노랑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빨주가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 그냥 노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산성 안에서의 변화니까 대표색으로 빨로 그냥 해버리고 중성 염기성은 노노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표를 한 부분만 수정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이 안에서 주황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의 색깔은 더 이상 주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작년부터였나요? 하여튼 2, 3년 됐어요.
노랑 색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TB도 실제 색깔을 한번 볼게요. BTB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BTB가 여기 있는데, 네, 처음에 노랑에서 점점 연두색이 슬슬슬 생기다가 여기가 녹색이죠. 여긴 연두색이고요. 녹색이다가 파란색이 되네요. 근데 여기는 이거보다 좀 더 진해지면서 청록색 정도로 될 거예요. 실제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노랑에서부터 파랑까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아니면 빨주, 노연, 녹청, 파남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변해가는 게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산성, 중성, 염기성의 대표적인 색깔만 얘기를 하자라고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만 사용한다? BTB는 노, 녹, 파 이렇게 세 가지로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노초파 이렇게 초록은 녹색이라고 해도 당연히 맞습니다. 초록이니까요. 그래서 녹색 또는 초록색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리트머스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지금 뭐 나와 있진 않은데 리트머스는 그냥 종이 자체로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중간 색깔은 보라라고 제가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 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뭐 좀 중성 해가지고 종이 안 집어넣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보라색이 나와야 돼요. 밑에 보시면 리트머스의 변색 범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4.5에서 8.3. 그러니까 아까 중성이 7이라고 했잖아요. pH 7 지점이 중성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7을 사이에 두고 바뀌기 때문에 파랑과 빨강이 pH 7일 때는 중간 부분에 있어서 보라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산일 때는 빨강, 염기일 때는 파랑 색깔로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라색이 맞긴 맞는데 교육과정상에는 일단 안 나오니까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리트머스는 산성에서는 빨강,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네, 시험 보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써놓고 꼭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외우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보라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서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다. 이렇게 해서 네, 요 네 가지 지시하게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색깔을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셔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산성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산염기 배웠으니까 기억나는 것들이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연속으로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산에 뭐가 있었더라? 네, 산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습니까? 염산, 황산, 식초의 원료인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염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염기에는 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특이한 거 하나 있었죠. 암모니아, 수라고까지 사실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암모니아라고만 뭐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되니까 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 페노프탈레인을 각각 집어 넣으면 어떤 색이 나타나느냐 이런 방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시학을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황산에다가 메티로닌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네, 빨간색이 나오겠죠. 수산화 칼슘에다가 수산화 칼슘이요. 여기 있네요. 수산화 칼슘에다가 BTB 용액 떨어뜨리면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BTB가 염기성에서 파란색이다. 이게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시학은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지시학이 옛날부터 있었나요? 이 지시약은 사실은 천연에 있는 물질들로부터 얻어냈어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발견한 게 바로 이런 리트머스 지시약인데 리트머스라고 하는 이끼 아주 풀이죠 풀. 풀은 정확하게 아닌데 이 풀 같은 거 이제 바위에 나와 있는 이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끼라고 하게 되는데 이 리트머스라고 하는 이끼가 있었어요.
그 리트머스 이기에서 즙을 짜내 갖고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우리 여기 위에 보시면 사진도 보시면 수국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수국하고 파란색 수국이 있는데 이 빨간 수국과 파란 수국이라는 것도 역시 같은 품종이에요. 똑같은 수국을 땅의 성질을 바꾸고 서로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수국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 수국을 꽃다발로 꽃집에서 팔고 있을 때 빨간 수국과 파란 수국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화분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살짝 집어넣는다거나 산성 물질을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흙의 성질을 산성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염기성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산성에서 뭐고 염기성에서 뭘지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데 수국 색깔 때문에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요 색깔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외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보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니까 다시 한번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네, 빨강, 파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요 순서로 해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실제 색깔을 보시면 빨강 똑같은 것 같은데 페노프탈레인의 염기성 색깔과 메틸오렌지의 산성 색깔이 빨강이니까 똑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빨강으로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눈에는 얘는 핫핑크인데요. 그렇게 쓰시면 땡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색깔로 쓰지 마시고요. 이것도 빨강으로 과학에서는 합니다. 이것도 빨강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요. 한국 과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 셋 다 노란색으로 얘기합니다. 중성과 염기성 둘 다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한다. BTB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노란색이에요. 중성에서 초록색 또는 뭐 녹색 둘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파란색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요 부분이죠. 물에 잠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 그 다음에 잠긴 부분, 요 부분이죠. 파란색. 그래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종이를 집어넣는 서로 다른 색깔의 종이를 집어넣어야만 되는 이유는 그러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염기성 용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파란색으로 있는데 이게 물에 들어가도 그냥 파란색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젖더라도 물에 살짝 젖어도 색깔 변화가 잘 안 보이고 그냥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파란색으로 변한 건지 그냥 젖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할 때는 서로 반대되는 색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얘가 무슨 성질인지를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리트머스 종이를 다 떨어뜨려서 확인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리트머스 이기에서 지시약을 얻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과학자들이 그러면 다른 것도 되나? 수국 됐었죠. 그러니까 수국 꽃에 이 꽃잎을 모아가지고 꽃잎에 즙을 짜내도 당연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에 존재하는 색깔 있는 다른 것들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배추, 자주색 나는 양배추 있죠. 그 다음에 빨간 장미꽃, 포도 껍질 보라색이죠. 검은 콩 껍질 거의 검은색이죠. 아주 진한 회색인데요. 자, 아무튼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되는지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나온 게 이런 실험 결과입니다. 자, 양배추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pH 7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성이고요. 1에서 5 여기가 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pH 91이 염기성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색깔이 달라졌죠? 자, 이렇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검은 콩 같은 경우가 거의 되게 희미하네요. 근데 검은 콩이 처음 색깔 자체가 이렇게 많이 우러나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산성에서는 어때요? 빨간색이 좀 눈에 띄죠. 가장 끝으로 가니까. 염기성에서는 가장 끝으로 가니까 녹색 계열로 살짝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검은 콩 이렇게 변하는 거 알고 있겠고요. 양배추 마찬가지로 보시면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을 거쳐서 파란색 계열로 가고 있죠. 이거는 청록색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빨간색과 청록색이 섞이니까 가운데선 이렇게 보라색 계열로 보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 암기할 건 뭐예요? 색깔은 네, 앞에서 얘기했던 무빨, 빨주노, 노초파, 그다음에 빨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지시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지시약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내서 지금은 편리하게 한 방울 떨어뜨려 갖고 아니면 종이로 살짝 딱 묻혀봐 가지고 얘는 지금 어떤 액성이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명탐정 코난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색깔이 변화하는 액성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꽃차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 녹차 같은 그런 꽃차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약에 대한 거는 이 이상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라는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액의 특성을 알고 싶을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알아낸다라는 거고, 네, 밑에 보시면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각각 어떤 색이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형 문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BTB가 어떻게 돼요? BTB는 노초파였습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은 산성이니까 노랑,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가 들어가 있네요. 염기성이니까 뭐예요? 파랑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 외웠으면 바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학 문제는 세상 쉬운 문제입니다. 요만큼 외우면 한 두 문제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학의 세계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는 뭐 몇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 하나만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땡큐인 거고요. 근데 그거는 점수 배점이 좀 낮겠죠. 저거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게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문제면 문제 배율이 좀 비중이, 점수 배점이 조금 높겠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지시학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텐데, 실험에서 주의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주의사항을 할 때 지시약도 액체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지시약도 액체인데 지시약은 특성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약은 보통 소량을 사용하는 거지 과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량이 얼마큼이 소량입니까? 요 정도 실험이라고 한다면 한 두세 방울 정도?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액체의 성질을 변화시킬 정도까지 많이 넣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액체에 비해서 이걸 집어넣든 안 넣든 간에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을 집어넣으면서 액성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시학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